네, 신규 확진자 수는 일요일 기준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유행이 비수도권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은 연일 30%를 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비수도권에서도 사적 모임 민원을 4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오늘 관련 소식은 두 분과 짚어봅니다.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확인된 어제 확진자 수가 1,252명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요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고요. 비수도권 비중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 33% 가까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서요. 현 상황을 어떻게 좀 진단을 해봐야 될까요? 신 위원장께서 말씀 주신다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직전 주에 비해서 주말에 확진자 수가 좀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확진자 수의 증가의 양상 중에서 이제 중요하게 좀 짚어봐야 될 것이 이 2주 전쯤에 이제 주말 이동량이 서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수도권은 11% 정도가 감소를 했었는데 이제 비수도권은 9% 정도 증가를 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이동량 변화에 이제 따라서 1, 2주 뒤가 지났을 때 이제 확진자 수 증가가 나타나는데 실제적으로 수도권의 확진자 수는 비슷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비수도권의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양상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이제 지난 1주 전부터 이제 수도권에서는 시작이 됐고, 근데 비수도권은 오늘부터 이제 3단계에 준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이렇게 추가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한 거는 1, 2주가 지나야 이제 효과가 나타나서 이제 이번 주에 나타나는 수도권 양상이 제일 이제 수도권에서는 중요할 것 같고요. 비수도권은 지금 잘 통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제 이번 주에 나타나서 이게 어떻게 이제 그 융화를 이루고 이제 통제를 해야 될지를 이제 앞으로 관심 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방역 조치를 강화하면 그 효과가 한 1, 2주 뒤쯤부터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비수도권 상황을 보면 지금 3주 연속 감염 재생산 지수가 2를 넘어선 상황이잖아요. 이것도 지금 일주일 전 영향일 텐데 그렇다면 오늘 발표한 방역 강화 조치의 효과는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게 되면 그 기존에 이제 확진이 돼 있는 사람들이 보통 1, 2주 내에 잠복기를 지나서 증상이 지나서 확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걸려 있는 사람들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화된 이후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확진자 수 감소는 1, 2주가 또 지나야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강화된 수도권 거리두기의 효과는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늠이 가능하고 오늘부터 강화된 비수도권의 좀 그 강화된 부분들은 이제 또 일주가 지난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가늠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 전체적인 그런 큰 그림을 봐서 지금 일단은 2주간 그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이제 진행이 된 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를 갖다가 이 주중에 좀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동량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기존에 있었던 분석, 통계 이런 것들을 본다면 지금 이 비수도권 사적 모임 제한 조치들 너무 늦게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사실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수도권 4단계에 이제 강력한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 이제 이미 몇 군데 이제 좀 그 전문가들이 좀 우려를 표시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이제 분명히 풍선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겠다. 그래서 사실 수도권에서 지하철이나 KTX로 1시간 내에 다룰 수 있는 어찌 보면 아산, 천안, 대전, 그다음에 춘천 이런 부분들의 풍선 효과가 이제 1차적으로는 있고 또 이제 여행 시즌이기 때문에 제주나 영동 지역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광역시는 자체적으로 사실 위험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인구 100만 이상의 광역시권 이런 그 풍선 효과나 자체적인 위험이 있는 부분들을 수도권과 아울러서 같이 좀 강화된 그런 것들을 발맞춰 갔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좀 의견 제기들이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휴가철이고 방학이기 때문에 7월 말, 8월 초에 이런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이 유행이 최악의 상황에는 겨울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부터 제주가 3단계로 격상하고 강릉은 4단계로 올리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앞서 이야기했던 풍선 효과가 여기서도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릉 조금만 벗어나면 속초 있고 다른 지역들도 있기 때문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풍선 효과에 의한 이제 그러한 이제 상황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데가 바로 이런 좀 관광지가 있는 그러한 이제 시도에 이제 있는 곳에 있는 곳인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강릉의 경우가 그런데 이게 이 강원도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확진자의 좀 이 지역별 분포를 보면 동해안에 접해 있는 이제 시군에서 많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도심화되어 있는 강릉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절반 가까운 이제 강원도 내 확진자가 강릉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런 상황을 볼 때 결국은 이 해수욕장이나 이런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휴가를 떠나신 분들이 아무래도 좀 이 상황에서 이 수도권의 확진세가 비수도권으로 옮겨가는 예. 이러한 양상이 그대로 보여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강릉이 이제 4단계가 거리두기를 지금 강화한 그런 상황이고 4단계로 강화하게 되면은 오후 6시 이후에 이제 좀 더 이제 좀 2인까지 모일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좀 강화 조치가 이제 실시가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주의 경우에도 지금 3단계 거리두기가 강화된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역시 이 수도권에서 이제 좀 관광객들이 많이 이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가장 어쨌든 이 전국적으로 이러한 상황들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어쨌든 우리가 뭐 지난해에도 그랬습니다만 올해에도 좀 이런 뭐 좀 휴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에서 보내는 이런 방안을 찾아보는 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예. 아무래도 여러모로 그동안 이제 좀 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드는 이제 경향이다. 그리고 백신을 그래도 많이 접종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해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이미 이제 휴가를 좀 계획을 했고 계획을 한 휴가를 또 그냥 취소하기는 뭐해서 이제 가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가 되면서 예를 들면 숙박시설을 예약했다거나 하는 경우에 위약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가지고 휴가철이긴 하지만 최소한의 어떤 그러한 좀 우리가 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그런 현명한 좀 판단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그 위약금 없이 예약이 취소 가능한 그 전제 조건이 거리두기 4단계인 경우에만 가능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좀 정확히 짚어주신다면요. 이제 거리두기 단계가 비수도권에 이제 지금 사적 모임 금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완화한 부분이 강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좀 비수도권에서의 어떤 조치나 이런 것들이 강화되는 것인데 예. 지금 강릉의 경우에는 이제 4단계 조치가 이제 취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위약금 없이 이제 취소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청해부대 관련된 이야기 짚어볼 텐데요. 지금 청해부대원의 82%가 집단 감염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승조원이 총 301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24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음성이 50명, 그리고 판정 불가가 40명입니다. 판정 불가는 4명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승조원 전부 다 백신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우려가 컸거든요. 모든 인원들이 사실상 지금 감염된 걸로 확인된 건데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 이런 지적은 계속 있었고 앞으로 방역 사각지대가 아직 남아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사안 관련돼서는 뭐 이미 많은 좀 비판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접하셨겠지만 출발할 때부터 백신 접종이 되지 않았다라는 이제 부분이 있었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군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2월 달에 이제 이 문무대항함이 출항을 했는데 그때는 백신 접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모로 이제 좀 지금처럼 본격적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 문무대항함이 중간에 기항지라든가 이런 공간을 통해서 백신을 추가로 좀 이렇게 공급을 받는다든지 이런 방법이 과연 없었을까 이런 좀 아쉬움을 갖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 아무래도 좀 해상에 있는 함정이다 보니까 좀 여러모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점에서 좀 안이함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또 기항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좀 노출이 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미 좀 증상이 있는 그러한 승조원들이 있었는데 예. 이걸 또 맞지 않는 어떤 진단키트, 신속 항체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려다 보니까 제대로 진단이 안 된 걸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해외 파병 부대나 이런 이제 좀 이 경우에 대해서 코로나19에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매뉴얼이라든가 어떤 규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비했다.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지금 확인이 된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다른
파병돼 있는 부대들의 경우에는 지금 안전한 상황인가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일단 보도를 통해 확인을 해보면 다른 데 이제 파견돼 있는 이러한 좀 파병돼 있는 부대, 예를 들면 뭐 아크 부대라든지 동명부대, 한빛부대 이런 경우에는 유엔의 이제 좀 협조를 받아서 일단은 백신 접종을 하고 있거나 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다행스러운 부분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파병된 인원이라든가 또 교환이 되는 인원 그런 인원들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이 명확하게 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어떤 뭐 수급 상황이라든가 이런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것인가 점검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게 다른 꼭 이제 어떤 뭐 이 함상에 있는 그러한 이제 해상에 있는 그런 함정의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해외 파병된 분들의 경우에는 파병이 된 상황에서 이제 백신 수급이 어려운 어떤 조건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매뉴얼이라든가 규정이나 뭐 이런 이 운영 원리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하는 것이 지금은 상당히 급박하게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 청해부대원 분들 전원이 내일 이제 군수송기로 귀국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 그분들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제 뭐 귀국을 하게 되면은 그분들의 경우에 이제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귀국을 한 이후에 또 관리가 되고 격리가 되고 이런 절차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절차들에 맞춰서 이제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격리한 이런 절차들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4명 판정 불가에 대한 의견이 나왔잖아요, 위원장님.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 예. 이제 양성과 음성을 이제 CT 값이라는 이제 어떤 그 증폭을 얼만큼 해야지 바이러스를 찾아낼 수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하게 되는데요. 예. 그게 이제 경계선에 걸려 있는 경우들이 이제 간혹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뭐 바이러스가 실제로 몸 안에 충분히 배출되기 이전에 잠복기에 가까워서 그럴 수도 있고 예. 검체 채취 과정에서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네. 결국은 다시 채취를 해서 이제 검사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음성이냐 양성이냐 판단하기가 애매한 어떤 기준선에 걸려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다시 PCR 검사를 하는 겁니까?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고 하는 겁니까? 재검을 다시 하는 거죠. 재검을 다시 한다는 건 뭐 곧바로 아니면 바로 하면 돼. 바로 바로 다시 해야 하면? 돼. 지금 이 부분은 양성인지 음성인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못 내리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검체 채취 과정이나 이런 그 시간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을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걸 인지한 그 순간 바로 다시 검사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4명에 대한 내용은 그러니까 확진인지 양성인지 음성인지는 아무튼 조만간 나올 수 있겠네요. 그 결과라는 게. 그렇죠. 예. 아무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걱정되는 사례가 또 발생해서요. 어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후에 처음 맞은 주말이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4단계에서 하면 안 되는 뭐 그런 행동들은 다들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실 텐데요. 일부 교회가 대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이 교회는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입니다. 지난해 8월에 문제가 됐었던 그런 교회이기도 하죠. 어제 대면 예배를 하고 나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비대면 지침은 기본권 침해다. 예, 이런 태도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위원장께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법적인 뭐 기본권 침해 이런 부분들은 이제 법적으로 다투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코로나19 이제 4단계 이런 어찌 보면 가장 강력한 대책,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그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에서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 나라에서 정해준 그런 지침들에 좀 잘 따라주는 것이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만나지 않는, 그러니까 대면보다는 비대면이 우선시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게 또 그렇게 길게 가지 않고 짧게 끝나려면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협조를 해야 빨리 끝낼 수가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방역에 잘 협조해 주는 부분들이 그게 어떤 뭐 종교 시설이든 어느 부분이든 다 마찬가지로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김민하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종교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종교 활동을 하는 것에 제한이 여러모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종교인들이라든지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뭐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적 대응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서울 시내 7개 교회가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서 이제 지금 이제 좀 전반적으로 전부 다 이제 좀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 이제 그거
그것은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퉈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분명히 다투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러한 어떤 뭐 여러 가지 이견을 제시한다거나 방역 조치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 왜 다른 뭐 식당이나 카페 또는 뭐 헬스클럽 이런 데는 일부라도 영업을 허용해주면서 왜 이 대면 예배만 못하게 하느냐 뭐 이런 식의 그러한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결과로서 어쨌든 나온 이 방역 지침이라든가 방역 당국의 어떤 여러 가지 제안이나 이런 것들은 또 그것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정말 일부 교회들입니다. 예. 일부 교회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어떤 행정 소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방역 제한 조치가 어떤 뭐 부당하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다라는 차원에서 이게 좀 부당한 점을 고쳐서 그런 고쳐진 방역 조치를 적용해 달라라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뭐 자유롭게 어떠한 제한도 없이 대면 예배를 하겠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방역 당국이 설정해 놓은 여러 가지 좀 그래도 합리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마저도 무력화할 수 있는 예. 그러한 이제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합리적인 차원에서 종교 활동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종교인이나 교인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행위가 예. 여러모로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결정들이다라는 예. 겁니다. 그래서 예. 합리적인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고 방역 예. 당국의 조치나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젊은 층의 그 화이자 백신 이상 반응, 이제 심근염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심근염, 심낭염 이런 것들인데 고3 학생들이 오늘부터 이제 백신 접종을 시작을 하게 돼서 가슴 통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까요?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mRNA 백신이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일반 인구보다 접종한 인구에서 이제 심근염이나 심낭염이 이제 많이 발생하는 그런 트렌드를 이제 지금 그 기존에 접종했던 나라들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예. 주로 이제 1차보다는 2차 접종 후에 많이 나타났고요. 접종을 하고 나서는 한 이틀이 지난 후부터 7일 정도까지 예. 그러니까 한 뭐 3, 4일 정도 지났을 때 이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예. 근데 그 뭐 통증의 양상이 뭐 아주 막 심한 통증 이런 게 아니고 예. 주로 이제 숨을 쉴 때마다 뭔가 가슴이 좀 이상하고 답답하고 그런 통증이 불편함을 느껴지거나 느끼는군요. 예 그다음에 호흡곤란이나 아니면 가슴이 좀 빨리빨리 뛰네 뭐 이런 느낌들 그러니까 좀 비특이적인 그런 증상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접종 후에 일주일 이내에 한 이틀 지나서 이런 게 생긴다고 했을 때는 예. 전문의 진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다행히 뭐 그런 합병증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뭐 사망한 예는 알려져 있지 않고 대부분 치료하게 되면 일주일 이내에 뭐 거의 완벽하게 회복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미리 좀 잘 그런 대처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이야기 두 분과 나눠봤습니다.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